대한민국 사람 중에 부비동염, 축농증을 안 앓으신 분이 계실까요? 닥터 유병욱도 부비동염, 축농증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았답니다. 부비동염, 축농증. 자, 부비동염의 뜻을 한번 볼까요? 비가 코예요, 그쵸? 근데 코 주위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코 주위 얼굴 뼈에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안에도 있고. 이 작은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비동 내의 공기, 환기, 그리고 분비물들이 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비동염, 이 축농증은요, 마치 우리의 땅속에 두더지 굴처럼 공간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입구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비동의 환기, 공기라든지 이런 이게 잘 배설이 안 되고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누런 코가 나오고 또 심하게 되면 이렇게 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가 아파서 치과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상부 호흡기 감염을 앓은 다음에 자주 임하는 경우를 급성 부비동염, 3개월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비동염의 원인은 감기예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또는 2차성 세균 감염, 수용장애 염소, 화학 자극제, 공해, 담배 연기 또는 여기 안에 치아 중에 뿌리가 파고 올라가 가지고 이 부비동에 나가는 길을 막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 해부학적 이상으로 비중격 만곡증, 코가 한쪽으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콧물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봄, 가을 알러지가 생기거나 코 안에도 그 안에 용종 생기는 거 아시죠? 용종 또는 물혹, 심한 경우에는 이 종양등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얼굴 기형, 습하고 덥고 굉장히 많은데 급성 부비동염 축농증 같은 경우는 감기와 같은 상기도 염증 반응에 의한 2차 반응으로 세균이 감염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급성 부비동염은 그게 잘 치료가 안 되거나 보통 항생제 치료 하면은 3일 먹고 났으니까 괜찮아. 계속 적절히 치료가 안 되면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부비동염, 축농증을 의심할 수 있냐고요? 증상을 지켜보면 가장 흔하게 코막힘, 누런 코가 나오고 두통이 있고 눈이 아프고 띵 하면서 이상하게 코웃음을 못 쉬어서 그런가? 피로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얼굴이 붓는다는 분도 있고요. 이 치아랑 연결돼서 실제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이 콧물이 앞으로 못 나오니까 목 뒤로 넘어가서 호비로 증후군으로 만성 기침이 생길 수도 있고요. 냄새를 잘 못 맡을 수도 있고 이후에는 이게 전달이 돼서 중이염, 가래가 넘어가서 이 부비동염 축농증으로 인한 기관지염까지 나타납니다. 이런데 만약에 기관지 천식이 있다고요? 그러면 더 악화돼서 심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주 드물지만 부비동염이 심하면요, 여기 사페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굴을 통해 가지고 뇌로 염증이 퍼지면은 뇌수막염까지도 진행되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부비동염 축농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개인 방역을 힘썼잖아요. 그래서 최근 2년 사이에는 부비동염하고 축농증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 개인 방역에서 풀어진다고 하면은 실제로 부비동염 축농증은 다시 올 수도 있을 겁니다.